프랑스에서 파리올림픽이 한창인데요. 화제를 불러 일으킨 경기가 있습니다. 펜싱 종주국 프랑스에서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요. 경기 중 한국 선수가 보여준 행동에 전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프랑스에서 보내온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프랑스 루앙 출신으로 현재는 파리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엘로이즈라고 합니다. 프랑스 루앙은 바다와 연결되어 있는 센 강을 통해서 바이킹이 노르망디에 정착했던 역사가 남아있는 곳이며 인상파로 대표되는 모네가 활동했던 곳으로 예술을 대표하는 도시로 유명한 곳이에요. 저는 루앙대학교에서 영어영문학과를 전공했는데요.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서 국제교류와 관광산업이 활발해지면서 영어는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이라 생각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저는 공을 무척 좋아했어요. 그 중에서도 축구를 아주 좋아했죠. 축구공을 발로 차면서 뛰어다니는 그 순간들이 너무나도 즐거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축구를 잘하지는 못했어요. 그저 친구들과 함께 공을 가지고 노는 시간이 즐거웠을 뿐이었죠. 축구를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저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어요. 점점 커가면서 축구를 하기보다는 즐겨보았어요. 축구 경기를 볼 때마다 설레였고 선수들이 공을 주고받으며 골을 넣는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며 응원했답니다. 축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 경기를 보는 것이 정말 좋아요. 특히 올림픽 같은 큰 대회가 열릴 때면 여러 가지 경기들을 챙겨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죠. 대학교를 졸업할 즈음 저는 앞으로 무엇을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우연히 스포츠 인턴 기자 모집이라는 글이 눈에 띄었어요. 바로 제 마음을 사로잡았지요. 당시 도쿄올림픽 시즌이라 스포츠부 인턴을 필요로 했던 한 신문사에서 모집 공고를 낸 것이었는데요. 영어를 조금 잘한다는 거 외에 특별한 스펙은 없었지만 운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2달 정도 일을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어서 이 일을 계속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영어영문과를 선택한 것이 다 이쪽으로 오기 위해서였나 봐요. 도쿄올림픽 당시에 저는 인턴 신분이라 현장에 나가진 못했지만 도쿄올림픽 현장에서 스포츠부 선배들이 보내오는 올림픽 기사들을 보며 저도 꼭 정식으로 스포츠 기자가 되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현장에 나가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의 활약상을 널리 알리면 얼마나 좋을까. 세계적으로 더 많은 선수들을 만나는 것도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게 참 동기부여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사실 그 전까진 기자라는 진로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워낙 스포츠를 좋아해서 매일같이 스포츠 기사를 찾아보긴 했지만 내가 그 글을 쓰는 사람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스포츠 기자가 되다니 꿈만 같아요. 드디어 저도 스포츠 전문 기자로서 취재를 할 수 있었는데요. 첫 취재를 하는 올림픽이 자국인 프랑스라니 너무 기뻤어요. 저에게 올림픽은 언제나 가슴 설레는 축제였습니다. 올림픽을 할 때면 밤새 가며 경기를 보곤 했지요.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파리의 아름다운 풍광 속에서 기량을 겨루게 될 생각을 하니 설레이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부끄러워지는 일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개막식을 보다가 깜짝 놀란 건 한국을 북한이라고 잘못 소개한 거예요. 현재 휴전 중인 분단국가라 더 주의를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한국을 북한이라니요. 출전하는 나라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올림픽을 주최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올림픽의 상징인 오륜기를 거꾸로 개항한다던가 뭔가 시작부터 꼬이는 느낌이었어요. 각 나라의 선수단이 배를 타고 입장할 때 미국이나 중국같이 선수단의 규모가 큰 나라들의 경우에는 대형 배를 타고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소수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나라들은 조그마한 배를 타고 입장해서 대비를 확실하게 줬어요. 이번 파리 올림픽은 평등을 추구한다고 광고를 했던 걸 기억하는데 정말 제 두 눈을 의심했다니까요. 스포츠 기자로서 첫 직관 경기는 펜싱 남자 사브르 개인전이었어요. 결승전을 보고는 한국의 오상욱 선수의 팬이 되어버렸습니다. 팬이 된 것은 저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외신 기자들이 연일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어요. 기회일 수도 있는 순간에 그런 행동을 하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경기 초반 오상욱 선수는 14대 5로 앞서 나가며 손쉽게 승리할 것처럼 보였고 그때만 해도 모두가 그의 승리를 확신했죠. 하지만 이후 미심쩍은 판정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오상욱 선수는 순식간에 3점을 내주며 결국 14대 8까지 추격을 허용했어요. 오상욱 선수는 단 한 점만 더 땄다면 금메달을 확정 지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죠. 그때 상대인 파레스 페르자이 선수가 긴장한 나머지 뒷걸음질 치다 그만 넘어져 버린 거예요. 모두가 그 순간을 이용해 오상욱 선수가 찌르기를 할 것이라 예상했어요. 그것이야말로 금메달을 가져갈 수 있는 완벽한 찬스였으니까요. 그런데 이때 오상욱 선수가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보였어요. 오상욱 선수는 칼을 겨누지 않고 손을 내밀어 넘어져 있는 페르자이 선수를 일으켜 세웠답니다. 심지어 순간의 망설임조차 없는 듯 보였어요. 정말 놀라운 순간이었어요. 관중석의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정적에 휩싸였고 해설위원들조차 3초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말 놀라운 순간이었어요. 진정한 올림픽 정신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싶었죠. 스포츠를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존중과 배려를 보여주는 것 말이에요. 페어플레이 정신을 이야기할 때 그 중심에 한국 선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 선수들은 왜 이렇게 자주 이런 감동적인 순간을 만들어낼까요? 한국 선수들의 페어플레이 정신은 그저 기술이나 훈련의 결과가 아니라 오랜 역사와 전통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예로부터 한국인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순간을 두고 저는 물론이고 전 세계 언론이 앞다투어 보도했어요. 모두가 그의 눈부신 페어플레이 정신에 감동을 한 것이죠. 펜싱뿐만 아니라 모든 올림픽 선수들의 귀감이 가는 행동이었어요. 오상욱 선수의 행동에 감동도 잠시 상대 페르자이 선수에게 또 3점을 내주게 되면서 14대 11의 아슬아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자칫하면 역전을 허용할 수도 있는 순간이었죠. 그러나 오상욱 선수는 냉정하고 차분하게 경기를 풀어나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틈을 발견한 오상욱 선수가 찌르기를 성공시키며 한 점을 따내 영광스러운 금메달을 거머쥐게 되었답니다. 파리올림픽 한국 최초 금메달이 남자 펜싱에서 나왔어요. 펜싱 종주국 프랑스에서 아시아 남자 선수가 이 종목 금메달을 딴 건 2008년 중국 이후 처음이에요. 경기 후 오상욱 선수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마지막 순간 온몸에 땀샘이 다 열리는 느낌이었다. 순간 안 좋은 생각이 들었는데 뒤에서 코치님이 너가 최고다 하는 말에 이겨낼 수 있었다. 역전될 뻔한 힘든 순간 마음을 다잡고 끝내낸 오상욱 선수. 상대 선수가 넘어졌을 때 땄을 수도 있는 점수였지만 그걸 만류하고 힘든 순간을 넘겨 값진 금메달을 따내는 모습이 정말 대단해 보였어요. 오상욱 선수의 행동이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라 그의 신념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었어요. 오상욱 선수를 인터뷰하면서 눈물이 날 뻔했다니까요. 여러 매체에서 연일 오상욱 선수의 행동은 진정한 스포츠 정신의 표본이라며 그의 행동을 높이 평가했어요. 영국의 한 방송사는 오상욱 선수는 펜싱 경기를 통해 전 세계의 진정한 스포츠맨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고 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 등 다른 외신들도 오상욱 선수에게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상욱 선수의 행동은 펜싱 경기의 결과를 떠나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인의 정신과 스포츠맨십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죠. 저도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경기 중 제 눈에 띄인 것이 또 있었어요. 192cm에 달하는 훤칠한 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특유의 유연함으로 찌르기를 성공한 것인데요. 여자도 하기 힘들다는 180도 다리 찢기를 하면서 회심의 일격까지 정말 멋졌어요. 비디오 판정 끝에 비록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그 모습을 포착한 사진과 함께 기사를 써내려갔어요. 그 기술은 정말 대단했어요. SNS에서도 오상욱 선수의 영상이 빠르게 퍼졌어요. 오상욱 선수의 행동에 감동받은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이런 선수야말로 진정한 챔피언이라며 칭찬이 이어졌고 그의 행동은 펜싱을 넘어서 모든 스포츠에 귀감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 댓글들을 읽고 있자니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남자 펜싱에 이어 프랑스 샤토르 슈팅센터에서 열린 여자 10m 공기권총도 직관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흥분해서 말하는 건 금메달과 은메달을 목에 건
오해진 선수와 김예지 선수의 멋진 활약이 있었거든요. 경기 초반부터 오해진 선수와 김예지 선수는 차분한 격발로 선두권을 유지했어요. 예선에서 각각 2위와 5위로 결선에 진출한 두 선수는 정말 대단했죠. 결선에서 첫 두 스테이지가 끝난 후 김예지 선수가 1위, 오해진 선수가 2위로 마무리했어요. 이때까지도 정말 긴장감 넘치는 경기였어요. 하지만 이후 두 차례씩 사격을 한 뒤 꼴찌를 탈락시키는 체제로 들어가면서 변화가 생겼어요. 오해진 선수가 서서히 탄착점의 정확도를 높이며 점수를 쌓아갔죠. 그러다가 17발째 사격에서 10.6점을 맞추며 역전에 성공했어요. 오해진이 서서히 탄착점의 정확도를 높이면서 점수를 쌓았고 결국 17발째 사격에서 10.6의 관역을 맞추며 역전에 성공했어요. 그 순간 관중석에서는 와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진짜 눈을 뗄 수 없는 순간이었어요. 이후 오해진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완벽한 경기 운영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결선에서 243.2점으로 1위, 막판까지 경쟁한 김예지는 241.3점으로 2위가 되면서 한국이 여자 10m 공기권총의 금메달, 은메달을 모두 가져갔어요. 금메달을 딴 오해진은 올림픽 신기록까지 갱신했답니다. 다음날 있었던 10m 공기소총 경기도 대단했어요. 16세의 여고생인 한국의 반효진이 금메달을 손에 거머쥐었습니다. 2020 도쿄 올림픽이 한창이던 2021년 여름에 처음으로 총을 잡아봤다고 해요. 친구를 따라 사격장에 갔다가 우연히 시작한 것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시작한 지 3년 만에 올림픽 대표로 선발된 것도 대단한데 금메달까지 따다니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실 세계 랭킹 16위의 반효진보다는 여자 결선에서 반효진과 마지막까지 우승 경쟁을 벌인 중국의 황휘팅을 주목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럴 만도 했죠. 황휘팅은 이미 잘 알려진 강자였으니까요. 하지만 반효진 선수는 그런 기대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답니다. 반효진은 결승에서 또래인 중국의 황휘팅과 손에 땀을 쥐는 경기를 펼쳤어요. 반효진은 이날 결선에서 쏜 24발의 사격 가운데 9점대에 그친 건 단 3발뿐이었어요. 그중 2발이 황휘팅과 금메달을 놓고 다툰 23번째와 24번째 발에 몰려서 나왔어요. 이때 정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하지만 반효진 선수는 무너지지 않고 침착하게 0점을 조정하여 연장전 격인 슈조프까지 오게 되었어요. 슈조프는 한 발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데요. 10.4를 쏴 은메달을 획득한 황휘팅과는 0.1점 차로 대역전승을 거뒀어요. 큰 경기에서도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강철 멘탈로 이겨내고 마지막 한 발을 쏜 반효진 선수 대단하지 않나요? 전날 열린 본선에서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며 전체 1위로 결승에 올랐는데요. 결선에서는 251.8점으로 결선 타이 기록을 수립했어요. 처음 나선 올림픽 무대에서 기록만 2차례를 세우다니 정말 대단해요. 사실 저는 반효진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총을 쏠 때마다 제 심장도 함께 뛰고 그녀가 긴장할 때마다 저도 같이 긴장했답니다. 반효진 선수는 인터뷰에서 동점을 허용한 순간을 떠올리며 솔직히 많이 떨렸지만 그렇게 크게 빠질 줄은 몰랐다고 웃은 뒤 2등인 줄 알았는데 슈조프여서 하늘이 내게 금메달 따라고 준 기회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쐈다. 너무 떨렸지만 심호흡을 크게 하면서 떨지 않으려고 했다. 못해도 10.5점을 쏘자고 생각했다고 말했어요. 역시 강철 멘탈, 금메달 딴 선수들의 정신력은 알아줘야 합니다. 그만큼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16세의 반효진 선수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여자 양궁 리커브 단체전 또한 직관을 하였는데요. 한국이 10연패 신화를 달성했어요. 여자 양궁은 단체전이 처음 도입된 1988년 서울대회부터 이번 대회까지 10회 연속 금메달을 목에 거는 대기록을 썼어요. 이렇게 말하면 감이 확 오지 않지만 무려 33년 동안이나 1등 자리를 내주지 않은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요? 현재 진행 중인 특정 나라의 특정 종목 연속 우승 최다 타이 기록이에요. 역시 양궁은 한국만한 곳이 없나 봐요. 너무 궁금해서 한국 양궁이 세계 최강인 이유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한국 양궁은 국가대표를 뽑을 때 오로지 현재의 실력만으로 뽑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전년도 금메달리스트라면 그냥 자동으로 국가대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1차 대표 선발전 때 기존 국가대표 선수들도 모두 참가하도록 하여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출발하여 대표를 뽑아요. 아무리 지난번에 금메달을 땄어도 이번 선발전에서 실력이 떨어지면 그냥 탈락이에요. 전년도 메달리스트라든지 과거 경력이 아닌 오로지 현재만을 따져 국가대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선수 선발의 학연이나 파벌, 원로 추천 등의 요소들이 전혀 없이 공정하게 뽑고 있어요. 효자 종목의 경우 특정 선수 밀어주기 이런 논란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었는데요. 지금 그런 종목들 중에 존재감이 사라진 종목도 있어요. 한국 축구가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었을 때 히딩크 감독이 선수 선발 전권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학연이니 파벌이니 출신이니 이런 게 없이 오로지 실력으로만 뽑아 박지성 같은 선수를 뽑을 수 있었어요. 양궁도 마찬가지로 어떤 학교를 다녔다거나 어떤 팀에 소속돼 있다거나 이런 게 전혀 고려 요소가 아니에요. 또 양궁 선수층이 정말 두텁다는 것이에요. 40세의 베테랑 선수와 16세의 어린 선수가 한 팀으로 나올 정도로 다양한 연령대의 선수가 존재해요.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의 선수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더 나은 실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양궁은 정직한 스포츠예요. 오직 관역에 꽂힌 화살의 점수만이 승패를 결정하니까요. 지난 소치올림픽에서는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 심판들 때문에 메달을 놓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심판 등 외부에서 개입할 요소가 없다는 것도 강점이기도 해요. 그만큼 선수들도 공정한 경쟁 속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양궁 선수들 간의 실력 차도 크지 않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도 선발전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오죽하면 올림픽 본선에서 메달 따는 것보다 국가대표 선발전이 더 힘들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국가대표 선발될 동안 화살을 4,000발 넘게 쏴야 된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가 한국 양궁과 대표팀을 조명하는 보도를 했는데 한국 양궁 선수들에게는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것보다 대표 선발전 통과하기가 더 어렵다는 기사를 썼더라고요. 경쟁이 치열한 만큼 서로가 서로를 더 발전하게 만들고 결국 한국 양궁의 전체적인 수준을 높여주는 거죠. 한국 양궁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1996년 미국 애틀란타 올림픽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었어요. 당시 한국 남자 대표팀은 랭킹이 1, 2위이기도 하고 기량이 세계 최고였어요. 그런데 결승전에서 미국에게 졌습니다. 진 이유가 경기장 환경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디에서나 1등을 할 줄 알았는데 경기장 환경이 달라지니 실력이 나오지 않은 거지요. 그 이후 시드니 올림픽에서부터는 경기장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거나 찾아서 훈련을 해요. 개최국의 경기장 느낌을 주기 위해서 대형 LED 전광판도 설치하고 관람석에는 해당 언어 멘트가 나오는 시설까지. 그리고 가상 경기장에는 경기장화를 쏘는 4대 플랫폼부터 이동 펜스와 공동 취재 구역, 믹스존, 레일캠, 초고속 카메라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개최하는 올림픽 그대로 가져온다고 해요. 양궁 대표팀 선수들이 이런 시설에서 하루에 500발 넘게 쏘고 올림픽을 가는 거예요. 진짜 대단하죠?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양궁은 단순히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스포츠예요. 한국은 실업팀 대다수가 지방자치단체들이라는 것도 주목해 볼 만한 일이에요. 선수들이 공주시청, 청주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이런 소속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그룹이 꾸준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정몽구 명예회장에 이어 아들 정의선 회장까지 16년째 계속 대표팀을 후원하고 있거든요. 좋은 훈련 시설과 지원이 뒷받침되니 선수들이 마음껏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선수들의 엄청난 노력과 열정이 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훈련하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해요. 그들의 노력을 직접 보지 못해도 경기에서 보여주는 집중력과 멘탈을 보면 알 수 있죠. 이번 올림픽에서도 그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어요. 한국 선수들이 보여준 멋진 페어플레이는 단순한 스포츠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한국 선수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경기 기술이 아니라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올림픽이 존재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스포츠를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그게 바로 한국 선수들이 세계 무대에서 빛나는 이유인 것 같아요. 프랑스에서 온 따끈따끈한 파리올림픽 이야기. 구독자님들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하네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사연자분께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스위치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 사연자분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에 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즐거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